안녕하세요. 황 박사의 지로운 건강교실의 황준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난치병 중의 난치병은입니다. 난치병 중의 난치병은 어떤 질병을 이야기하는지 물으면 흔히들 건선, 류마티스 관절염, 루푸스, 크론시병, 신부전, 암 등 사람에 따라 다양하게 말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암이라고들 하지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모든 질병의 발생 원인은 혈액 오염에 따른 동맥경화이기에 암에 대한 예방과 치료법을 바르게 이해하게 되면 여타 질병의 예방과 치료법은 보다 수월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암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암은 영어로는 캔서라고 하죠. 독일어로는 크랩스, 히라버로는 카르키노스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 말의 어원은 똑같습니다. 개의 등딱지 같이 딱딱하고 울퉁불퉁하다는 뜻이 담겨 있죠. 그렇다면 어떤 연유로 개의 등딱지와 암이 서로 연관되어졌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가족이나 친지 중에 유방암 환우가 있는 분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처음에는 젖가슴에 콩알 많은 것이 만져지다가 병세가 진행되면 점차 젖가슴 전체가 딱딱해지면서 울퉁불퉁해져 마치 개의 등딱지와 같이 보여지기 때문이지요. 단순히 외형적인 모습만을 보고 지은 병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자로 암종암자죠. 이 글자 안에는 암을 비롯한 모든 만성질환들의 예방과 치료법들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보이시나요? 보다 이해하기 쉽게 암종 암자를 풀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지요. 병은 병인데 품이 산과 같이 쌓였을 때 나타나는 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품은 다시 셋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 식품, 둘째, 물품, 셋째, 성품으로 말이죠. 먼저 식품을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이 산과 같이 쌓이면 암을 비롯한 만성질환들이 생겨난다는 이야기죠. 1970년도 초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경제는 세계의 후진국 중 후진국 수준이어서 대다수의 국민들은 먹을 것이 변변치 못했지요. 특히 80% 정도의 국민들이 농업에 종사했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3, 4월이 되면 먹을 것이 부족해 보리 추수 때까지 대도시 주민들을 제외하고는 춘궁기를 맞게 되었지요. 춘궁기란 봄춘자, 궁필파 궁자를 써서 봄철에 궁핍한 기간을 말하는데 그 기간 동안 구황 대체 식품으로 칡뿌리, 나무 껍질 등을 벗겨 먹으면서 연명하곤 했죠. 많은 사람들은 영양 부족 상태를 보였고 그로 인해 혈액과 같은 소모성 질환 환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죠. 동네 마트에만 가더라도 산더미같이 쌓여진 갖가지 식품 첨가물들이 가득 섞인 음식물들을 보게 됩니다. 마음만 먹으면 배가 터지도록 먹을 수 있게 되었죠. 이렇게 몸속에 식품이 산과 같이 쌓임으로 해서 암을 비롯한 갖가지 만성질환 환자 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물품이 산과 같이 쌓여져 암을 비롯한 만성질환들이 생겨난다는 말인데요. 예전에는 웬만한 거리는 걸어 다녔지요. 좀 더 멀다 싶으면 대중교통을 이용했고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집집마다 자가용을 갖고 있어서 동네 마트 등 가까운 거리를 이용할 때도 차를 이용하죠. 얼마나 간편하고 편리합니까? 그런데 건강 측면에서 볼 때는 운동량 부족과 전자파 노출이라는 피해를 안겨줍니다. 또한 예전에는 집안 청소를 할 때 어떻게 했지요? 먼지 털고 빗자루로 쓸고 걸레로 닦고 했습니다.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었지요. 지금은 어때요? 진공청소기를 사용하잖아요. 얼마나 편리하고 간편합니까? 그런데 이 역시 건강 측면에서 볼 때는 운동량 부족과 전자파 노출이라는 피해를 안겨주게 됩니다. 예전에는 빨래를 할 때 어땠나요? 손으로 비누칠하고 헹구고 짜고 털고 빨랫줄에 널고 했죠.
특히 이불과 같은 큰 빨래를 할 때는 통에 넣고 발로 밟으면서 하기도 했는데 많은 칼로리가 필요했습니다. 지금은 어떻죠? 세탁기를 이용하는데 세탁뿐만 아니라 탈수는 물론 건조까지 되어 나옵니다. 얼마나 편리하고 간편합니까? 그러나 건강 측면에서 볼 때 이 역시 운동량 부족과 전자파 노출이라는 피해를 안겨주지요. 이처럼 오늘날 대부분 문명의 이기들은 간편성과 편리성을 안겨줄지는 몰라도 건강 측면에서 볼 때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낳고 있죠. 이렇게 물품이 산과 같이 쌓이게 되니 암을 비롯한 만성질환 환자들이 꾸준히 증가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셋째, 성품이 산과 같이 쌓이니 암을 비롯한 만성질환들이 생겨난다는 뜻이죠. 성품은 다른 말로 감정, 스트레스 등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아마도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스트레스가 없을 때는 없었다고 보는데요. 현재는 물론 5,000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앞으로 100년 후 또 그 이후에도 스트레스의 삶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인, 특히 오늘날 한국인들이 받고 있는 스트레스는 연령을 떠나 세계에서 으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먼저 40대 남성 사망률을 볼까요? OECD 국가 중 몇이지요? 예, 1위입니다. 그렇다면 여성들은 어떻습니까? 우울증 환자가 일본의 서너 배가 된다고 합니다. 인구를 대비해서 본다면 7, 8배가 되는 것이죠. 노인들은 편한가요? 노인 자살률 세계 1위, 이혼율은요?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임신하게 되면 태교 음악을 들려줍니다. 태교 음악 좋죠? 그런데 요즘 태교 동화책까지 읽어준다죠. 영어로, 중국어로도 말입니다. 태어나서부터는 얼마 안 돼서 영재교육, 천재교육을 시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한참 뛰놀아야 할 나이에 선행학습을 하죠. 어느 정도 선행이냐고요? 2, 3년 전 방송 내용인데 대치동 학원가에서는 초등학교 5, 6학년 어린 아이들에게 고등학교 1, 2학년 수학을 가르친다는 겁니다. 1000cc 이하의 자동차에 2000cc, 3000cc 엔진을 달아놓은 격이라 할 수 있겠죠. 자연히 차에는 과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이렇듯 어린 아이들에게도 육체적, 정신적으로 과부하가 걸리게 되면서 중년기 이후에나 찾아왔던 성인병들이 요즘은 소아들에게도 찾아와 소아당뇨, 소아고지혈, 소아우울증, 소아아토피, 소아암 환자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암을 비롯한 만성질환의 발생 원인을 알게 되었죠. 식품과 물품과 성품이 산과 같이 쌓인 결과라는 것을 말이죠. 그렇다면 암을 비롯한 만성질환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생활 속에서 내 몸에 식품, 물품, 성품이 산과 같이 쌓이지 않도록 해야겠죠. 치료를 위해서는 어떻게 하죠? 생활 가운데서 산과 같이 쌓여진 식품, 물품, 성품들을 정지작업해서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죠. 얼마나 단순한 원리이자 진리입니까? 이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질병에 대한 고정관념이 바뀌어야 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 오늘 황 박사의 지혜로운 건강교실 세 번째 시간 도움이 되셨나요? 산에서 길을 잃었을 때 먼저 숲을 보고 그 다음 나무를 보아야 길을 찾을 수 있다고 했듯이 건강을 잃었을 때도 먼저 질병이 왜 내 몸 안에 생겨났는지를 알게 되면 치료의 길이 보이게 됩니다. 1강에서부터 4강까지는 건강과 질병에 대한 숲 개념으로 전체적인 내용을 다루고 5강부터는 나무 개념으로 질병별로 하나하나 다루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질병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리자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